해양 플랜트 공학 이제 7장 설계 단계별 신뢰도 및 위험도 해석입니다. 이제 여기 7장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전부 다 종합을 해가지고 설계 단계에서 신뢰도나 위험도 해석의 예시를 보여줄 거예요. 7.1장은 설계 단계가 뭐가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뒤에서는 신뢰도나 위험도 해석을 위한 실제 내용들을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위험도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에 대해서 먼저 질문이 있겠죠. 그러면은 설계에서 뭐를 다루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게요. 실제 설계를 했을 때 전체적인 설계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설계 흐름의 플로우 차트에서 어느 지점에서 신뢰도 및 위험도 방법론이 적용이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뭐 우리가 설계라고 하면은 대충 뭐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 해가지고 기본 설계에서는 뭐 하지들을 쓰고 여기서는 하좁을 쓰고 뭐 내내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상세하게 이해를 하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방법론을 쓸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를 해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설계 단계를 좀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 책에 있는 그림인데 순서대로 얘기해 봅시다. 설계 기준을 세우고요. 그 설계 기준에 맞는 여러 가지 안들을, 후보 안들을 보는 거예요. 걔를 보고 대충 제일 괜찮은 안이 있겠죠? 개념을 세우고 설계 개념을. 설계 컨셉을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적인 설계 원칙을 세웁니다. 반드시 이런 식으로 굴러가야 되는 설계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걔를 지키면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걸 공정이랑 장치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요. 공정이랑 장치 측면에서 공정이랑 장치를 다 조합을 하면은 배관이나 배치도가 나오겠죠. 거기서 위험도 평가를 배관이나 배치도에서 위험도 평가를 해서 다시 돌아간다거나 결과를 낸다거나 하는 식으로 합니다. 방금 그냥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 설계 과정을 조금 더 상세히 얘기를 하자면 우선 설계 기준은 해양 플랜트가 작동할 환경 조건, 그러니까 뭐 대기, 해수, 해저 상태 등을 감안을 해서 설계 기준을 세우고요. 이런 데서 우리가 시추를 해가지고 어떤 원유가 나오더라 유인물 성질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원유를 어떻게 처리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고 싶다. 그게 생산물, 프로덕트예요. 어떤 원유를 내고 싶다라는 것까지 사양을 낼 겁니다. 뭐 황 함량은 몇 퍼센트 이하 그런 식으로 하겠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요런 입력에서 요런 아웃풋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설계안들이 있나를 보고 거기에 대한 개념을 세워요. 그럼 설계안들을 여러 개를 놓고 뭐가 좋은지를 어떻게 하냐? 뭐 기술적으로 쉬운지, 안전이나 환경 영향이 작은지, 경제성이 좋은지 종합적으로 봐서 제일 괜찮은 안을 선택을 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설계 원칙을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해양 플랜트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끼리 같이 일을 할 때도 최소한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어야 서로 일을 할 때 충돌이 안 나겠죠. 그래서 설계 원칙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한 이유가 무엇이다. 이런 원칙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설계가 나왔다라는 거를 공유를 해서 엔지니어 간 의사소통을 하게 해줍니다. 뭐 대표적으로 공정, 설치 장치, 아니면 운전 제어, 안전 설계 등에 대한 원칙을 문서로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설계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내용을 써줘요. 뭐 이런 유인물이 들어올 거다. 장치는 이런 식으로 운전할 거다. 비상시에 대응은 어떻게 될 거다. 라는 전반적인 작동 방식을 정한다면은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필요한 공정이나 아니면은 장치를 결정할 수 있겠죠. 공정이나 장치를 정했으면은 그걸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세부 설계, 배관이나 배치도가 나오겠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도면을 얻게 됩니다. 이 도면을 놓고 위험도 평가를 하는데 정성적으로 위험할 거다, 말 거다 얘기를 하는 거는 하지드나 하족 갖고 하는 거고요. 몇 가지 실제 중요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정량적 위험도 및 신뢰도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드나 하족 단계에서는 발주처, 계약자, 엔지니어링, 장비 공급자 등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레이아웃에서는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 그럴 것 같네요. 그럼 그거는 위험 목록에 들어간다거나 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설계를 다 할 때 이제 실제 설계에서 해양 플랜트 자체 설계는 너무 복잡하고 얘기할 게 많으니까 책에서는 예시로 방화수 공급 시스템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떤 설계 기준을 갖냐? 방화수 공급 시스템이 설치된 해양 플랜트의 환경 조건이 설계에서의 환경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바닷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그걸로 불을 끄거든요. 그 유인물은 해수가 되겠죠, 바닷물. 생산물은 쏘는 방화수잖아요. 그럼 방화수의 온도, 압력, 유량이 어떻게 될지를 정해야겠죠. 불을 끄기 위해서. 얘를 구현하기 위한 뭐 펌프나 노즐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펌프 동력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필요한 성능 조건은 신뢰도, 뭐 시스템 구성 같은 게 이런 신뢰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구성품을 정하겠죠. 그래서 동력원인데 설계할 때 요구 조건은 그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뭐 장비가 고장나서 해양 펌프가 맛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력원은 디젤 엔진과 외부 전원으로 이중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각 동력원이 방화수 공급 능력의 100%를 해서 디젤이나 외부 전원만 갖고 돌릴 수 있는데 뭐 디젤은 하나 고장날 때 대비해서 50%고 등등을 상세하게 써주는 거예요. 그 외에 위험도도 써주고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거기에 들어갈 펌프나 노즐 동력 같은 거를 다 정하고 그걸 실제로 배치를 해가지고 이게 방화수 공급 시스템입니다 라고 내는 게 설계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6.7장은 그렇게 많은 내용은 없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설계 절차를 따라서 간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설계 절차를 적용을 해서 해양 플랜트의 안전 시스템을 설계를 한다라는 내용 위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